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6년 전 거주하던 자취방에서 일어난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경험담이다. 아직도 나한텐 미스테리한 일로 남아있다. 때는 한국 월드컵이 끝나고 엄청 추워지기 시작했던 2002년 11월 중순이었다. 그때 초겨울로 접어들며 기분이 왠지 모르게 암울했다. 이때쯤 개인적인 집안 사정으로 1년 정도 혼자 떨어져서 생활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부모님과의 잦은 다툼도 많아졌고 울적한 기분에 술도 자주 마셨다. 결국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어느 날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꽤 괜찮은 방이 나왔다고 전화가 왔다. 다른 곳 시세에 비해 보증금은 비슷했지만 월세가 굉장히 싼 원룸이었다. 보통 시세가 월 50이라면 그곳은 15만 원 정도였다. 그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과 같이 집 구경을 하러 갔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건물은 대학가 근처에서 꽤 떨어진 상당히 외진 곳이었고, 건물 앞에 좁은 길은 대낮인데도 사람의 왕래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산한 곳이었다. 건물 주위를 잠시 둘러보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건물 양옆 뒤가 모두 다른 건물들에 의해 햇빛이 가려져 대낮인데도 스산한 초저녁 같았다. 그리고 건조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풍기는 기운은 이상하리만큼 습하고 눅눅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정말 강한 음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건물의 구조에 관한 건데, 건물 둘레에 폭 1m 정도의 공간이 있어 이 공간을 한 바퀴 돌면 1층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창문으로 볼 수 있는 구조였다. 내가 소개받은 방은 1층이었는데 방은 이미 비어져 있었고, 방의 평수는 10평에 1층이라서 그런지 베란다에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다. 역시나 싼 게 비지떡이었다. 난 방을 둘러보다 궁금한 게 있어 중개인한테 물어봤다. 방이 1층인데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어둡네요. 전에 어떤 분이 살고 계셨나요? 제가 듣기론 근처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이 2년 정도 지냈다고 하는데 그 외엔 잘 모릅니다. 난 수상쩍은 눈빛으로 중개인을 바라봤다. 아, 방을 뺀 건 그 학생이 학교를 그만둬서 뺀 거예요. 왠지 믿음이 안 갔지만 귀찮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다. 그렇게 방 안을 자세히 둘러보니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것 빼곤 생각보다 큰 하자가 있는 것 같진 않았고, 화장실도 상당히 깨끗했다. 무엇보다 난 주변 소음에 민감한지라 중개인한테 물어보니 1층에 4가구가 있는데 모두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며 거의 다 직장인들이라 했다. 중개인과 얘기하는 도중 시선이 방 한 구석에 머물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 투명한 물이 지름 20cm 정도로 둥그렇게 고여 있었다. 방 안에 웬 물이 고여있네요? 정말 그렇네요. 근데 주위를 봐서 물이 새거나 흐를 만한 데가 없는데 전 주인이 방 정리하다 실수로 흘린 물일 겁니다. 난 싼 가격에 생각보다 좋은 조건 때문이었는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결국 고민 끝에 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사를 준비했다. 며칠 뒤 드디어 이사 당일이 되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렸는데 저녁이 다 되도록 비가 계속 내렸다. 이삿짐을 다 풀고 정신없이 청소 정리하는데
어느덧 시간을 보니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정리는 대충 다 끝났고 이제 잘 준비를 하려니 갑자기 밀려오는 피로감에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난 밤귀가 굉장히 밝아서 꽤 깊게 잠이 들어도 주위에 소리가 나거나 사람이 근처에 오면 본능적으로 느끼고 눈을 뜨는 체질이었다. 그리고 잠이 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 땅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그때까지 계속 들렸으며 이상한 느낌에 실눈을 떴는데 방 안은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시커먼 암흑 속이었다. 휴대폰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을 아주 작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난 재빨리 형광등을 켜고 매우 큰 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말한 뒤 귀를 기울였는데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난 정체가 뭔지 궁금해서 현관문 앞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현관문 너머에 분명 뭔가가 서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난 현관문 렌즈 구멍을 찾았지만 보이질 않았고 몇 초간 망설임 끝에 결국 문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웬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2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다. 그 여자의 옷차림은 이 추운 초겨울에 전혀 맞지 않는 흰색 반바지에 빨간색 티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의아한 것은 우산이 없었는지 온몸이 비에 젖어 바닥에 물이 뚝뚝 흐르고 있었고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어 자세한 인상을 파악할 수가 없었지만 시선은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누구세요? 민혁이 어디 있어요? 네? 민혁이요? 그런 사람 안 사는데요. 저 어제 새로 이사 온 사람이거든요.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아래로 향해 있던 여자의 시선이 위로 향했고 미친 듯이 눈동자를 좌우로 돌리면서 내 어깨 너머 방을 훑어보고 있었다. 순간 너무나 놀라 문을 세게 쾅 닫고 말았다. 그 뒤로 여자는 집에 돌아갔는지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다. 그날 아침 난 침대에 일어나 방바닥에 발을 디뎠다. 뭔가 첨벙하는 소리와 차가운 느낌에 아래를 내려다보니 온 밤바닥이 물바다가 되어 있었다. 난 수건으로 닦는 와중에 그 물이 현관문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제 새벽에 그 여자한테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이상한 일이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온몸이 서늘해지면서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다. 그날 뒤로 비가 꽤 오랫동안 안 왔고 그동안 1층에 사는 사람들과 안면도 트고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다. 1층 아저씨들한테 난 이상한 소문을 몇 가지 듣게 되었다. 그들의 얘기인즉슨 몇 달 전 여름 더위로 인해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매번 창밖에 웬 여자가 건물 주위를 빙빙 돌아다닌다는 거였다. 그러다가 창문으로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흉측스러운 미소를 짓는데 그 때문에 이사온 당일에도 짐 싸고 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 중 남자 한 분은 그 여자를 잡으러 집 밖으로 쫓아나갔지만 그 여잔 호련히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었다. 등 뒤로 소름이 쫙 끼쳤다. 며칠 뒤
옆집에 사는 남자가 소주를 한 봉다리 사와서 한잔 하자길래 같이 먹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내가 이사 왔던 날 겪은 얘기를 꺼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내가 사는 원룸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내가 들어오기 전 같은 대학교를 다니던 한 커플이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여름 바다에 MT를 갔다가 여학생이 해수욕도 중 소용돌이 구역에 물살이 휘말려 실종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여자를 못 찾았다고 했다. 그 사건 뒤 남학생은 도망치듯 이사를 가버렸고 조심스럽게 도는 소문에 의하면 죽은 여학생이 남학생을 찾으러 이 건물을 맴도는 것 같다고 했다. 난 그날 이후 비 오는 날은 무조건 집에 안 들어갔고 여름 장마 땐 모텔에서 지냈으며 그 집 계약 기간 1년을 채우고 겨우 이사를 나왔다. 이사 온 집에서도 가끔 비 오는 밤이면 현관문을 누가 두드릴까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아졌다. 난 그때 그 일 이후로 새벽에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아무도 서 있지 않을 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 내 경험상 그 문을 열어준다면 귀신이 편하게 내 집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